강원 산지와 영동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전부터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산간도로 통행이 제한됐고 눈길 교통사고도 이어졌습니다. 내일까지 많게는 50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과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 문제는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을 거라면서도 위안부와 강제징용, 독도 등 구체적인 현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간도 참변 당시 일제에 가담한 한국인 경찰 48명의 공적이 적힌 일본 외무성 문서를 KBS가 단독 발굴했습니다. 동족을 학살하고 독립군을 체포한 대가로 포상을 받거나 진급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4흘째인 어제까지 모두 21,177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150여 명에게서 이상 반응이 나타났는데 모두 경증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줄지 않은 가운데 내일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1운동 102주년을 맞아 KBS는 1920년 한국인들이 일제에 무참히 학살당한 이른바 간도 참변 그리고 친일 경찰과 관련된 문서를 최초로 발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먼저 많은 눈이 쏟아지고 있는 강원 영동 지역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졌고 내일까지 최대 50cm가 넘는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상빈 기자, 저희가 시시각각 지금 연결하고 있는데 몇 시간 사이에 눈이 더 많이 쌓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내린 눈은 지금까지도 쉴 새 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은 도로 곳곳에 쌓여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또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원주와 영월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까지 내린 눈은 미시령 49.1cm로 가장 많고 진부령 45.9, 고성 현내 27.7, 북강릉 24.0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까지 영동 지역에 10에서 40cm, 많은 곳은 50cm 이상의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또 강원 영서에 5에서 15cm, 남부 내륙에도 3에서 8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 도로에 쌓인 눈을 보니까 운전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교통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지금 정체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12km,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봉평터널에서 둔내터널까지 8km 정도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후 4시 40분부터 동해고속도로 속초, 양양, 북양양 나들목이 통제 중입니다. 또 미시령 관통도로 산행선이 통제되는 등 일부 상간도로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도로당국이 제설차를 투입했지만 월동장구를 갖추지 못한 차량들이 곳곳에 멈춰서면서 지금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고립됐던 차량들은 우회해서 속속 빠져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곳곳에서 크고 작은 눈길 교통사고도 이어졌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강원도에서 모두 60건의 사고가 발생해 119가 긴급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상으로 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들으신 것처럼 도로 곳곳이 정체를 빚고 있고 고속도로 일부 구간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고립된 상태에서 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명구 기자, 뒤에 보니까 차들이 그대로 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취재팀은 지금 동해고속도로 속초 구간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차들이 아예 움직이지 못하고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인데요. 마치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이 차들은 오늘 오후 4시부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금도 눈발이 이어지면서 도로에 쌓인 눈이 계속 얼어붙고 있어서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양양 방향으로 약 2km 구간에서 차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이곳에 도착해 운전자 몇 분을 만나봤는데요. 벌써 4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다. 식수와 음식이 없다. 연료가 부족해서 큰일이다. 또 화장실을 가지 못해 곤혹스럽다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사실상 고립된 상태인데 차량이 방전된 경우도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정체가 심하다 보니 눈을 치워야 할 제설차들도 꼼짝없이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로공사는 이 구간 차량 통행을 통제했고 차들이 빠져나갈 수 있게 제설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차량이 눈길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 연쇄적으로 정체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미시령 관통도로도 일부 구간이 통제되는 등 상간도로 일부 구간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측은 제설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가급적 차량 안에 머무는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현장에서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네, 이번에는 도로공사 상황실 연결해서 자세한 이 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재난안전처 배병훈 실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배 시장님, 지금 교통 통제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동해선 구간은 속초 방향 120에서 122km, 북양양에서 속초 나들목 구간으로 현재 2km 정체되어 서서히 소통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해선 동해 방향으로는 118km에서 120km 구간으로 정체 2km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서울 양양선은 서울 방향으로 140에서 146km, 서양양에서 양양 제시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체 6km가 정체되어 있고 서행하면서 소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속초, 북양양, 양양, 하조대 나들목에서 진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운전하시고 있는 분들이 특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설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휴일이라 조금 늦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오후부터 제설 작업을 대기에서 초기 대기 작업을 하였으며 현재 제설기를 101대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와 협의해서 200명을 추가 투입 계획에 있으며 속히 재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도로 상황 언제쯤 풀릴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으로 한 2-3시간 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자정이 되기 전에 풀릴 걸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도로 상황을 앞서서 이제 취재기자 연결해서 봤습니다만 차 안에 계신 운전자들 어떻게 대처하시면 좋을까요? 예, 현재 시동을 계속 유지하여 차 안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차량 안에서 대기하시고요. 재난 방송을 계속 청취하면서 교통 상황에 맞게 대처가 필요합니다. 네, 도로공사 상황실 배병훈 실장 연결해서 자세한 도로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강원도는 곳곳에서 극심한 도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연휴 막바지 귀경 차량까지 늘어나서 상황이 빠른 속도로 악화됐는데요. 이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두터운 눈이 쌓인 차량들로 도로 전체가 거대한 주차장이 됐습니다. 엑셀을 힘껏 밟아보지만 바퀴는 힘없이 눈 위를 헛돕니다. 쉴 새 없이 내리는 눈발 탓에 운전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맨 앞차들이 다 체인을 달고 가야지만 출발할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한 7시간 동안 계속 이 앞차들 체인 달고 하는데 기사님도 많이 없어가지고 뒷차들은 아예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꼼짝없이 도로에 갇힌 운전자들은 하나둘 나와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움직이지 않는 차량은 경찰이 직접 밀어보기도 합니다. 저 시장에서 출발한 지 6시간 넘었는데 네. 아직도 지금 40km도 못 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첫 휴게소도 안 나왔거든요. 막 애들도 그렇고 터널을 막 걸어 다니고 있고요.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차량들의 행렬에 서울로 향하는 운전자들은 나들목에 진입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네, 이번 눈은 습기가 많고 무거운 습설입니다. 이 때문에 동해안 지역 시설물 등이 무너질 위험도 높은데요. 이 동해안뿐 아니라 경기 북동부 지역도 비가 눈으로 바뀌어서 밤새 최고 8cm까지 쌓이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상황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먼저 동해안 지역 눈이 얼마나 내리고 있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동해안 지역의 현재 상황을 KBS 재난감시 CCTV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면 1교 지점인데요. 이 지역 지금 20cm 이상 눈이 쌓였습니다. 1, 2차선에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고요. 지금 몇 시간째 차량들이 서서 사실상 고립된 상태입니다. 우측에 있는 졸음쉼터에서는 지친 운전자들이 나와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요. 맞은편에서도 차량들이 쌓인 눈 때문에 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에서 막히다 보니까 뒤쪽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서면 2교 지점입니다.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완전히 막혀서
지금 역시 몇 시간째 5도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1시간에 3cm 안팎의 많은 눈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공사 등은 속초나들목과 북양양 구간으로의 진입을 전면 통제하고 차량을 우회시키고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노악 1교도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요. 언덕길 쪽에 차량들이 뒤엉켜서 고립돼 있습니다. 맨 우측 차선에서 노란색 등을 켠 제설 차량들이 앞으로 진입을 해보려고 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곳 역시 몇 시간째 상황이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네, 밤 늦은 시간이라 더 우려가 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눈이 내릴지 분석을 해볼까요? 네, 레이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달한 저기압의 중심이 지금 중부지방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남쪽에 있는 습한 공기가 북쪽에 있는 찬 공기와 부딪히면서 이맘때치고는 이례적으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특히 찬 공기가 확장해 있는 강원과 서울 그리고 경기 북동부 지역으로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50cm 안팎의 눈이 쌓였고요. 연천과 파주 등 경기 북동부 지역에서도 8cm의 안팎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도 현재까지 0.3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앞으로 눈비구름은 동쪽으로 이동하고요. 경기 북동부와 경북 북부에 최고 8cm, 서울에도 1에서 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도 영하로 떨어져 빙판길을 이룰 것으로 예상돼 내일 출근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앞서 도로 상황 짚어봤는데 비닐하우스나 축사 같은 곳도 무너지지 않게 주의하셔야겠죠. 네, 지금 동해안에 내리고 있는 눈은 물기를 가득 머금은 무거운 습설입니다. 보통 눈보다 두세 배는 더 무겁습니다. 지난 14년 경주 리조트 붕괴라든지 대규모 비닐하우스 붕괴에서도 이런 습설이 원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눈의 무게는 폭이 5m고 길이가 20m 비닐하우스의 상황에서 습설이 10cm만 쌓여도 무게가 3톤이고요. 50cm 이상 쌓이면 약 15톤에 이릅니다. 15톤 트럭이 지붕에 주차한 무게인데요. 지붕의 면적이 넓어질수록 눈 무게도 급격히 늘기 때문에 축사나 비닐하우스처럼 무게에 취약한 시설물에서는 쌓인 즉시 눈을 쓸어내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기습 폭설 소식은 뉴스 후반부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는 동북아 방역 보건 협력체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3.1절 메시지는 일본과의 미래 협력에 힘이 실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 불행했던 역사가 있지만 현재는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거 문제와 미래 문제를 분리하지 못하면 미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이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사 해결과 미래 협력, 투 트랙을 유지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북한에는 동북아 방역 보건 협력체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동북아 방역 보건 협력체 참여를 시작으로 북한이 영내 국가들과 협력하고 교류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도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특히 100년 전 의료인들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는 힘이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서 비롯됐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그동안 역사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홍범도 장군의 아내와 아들에게 건국 훈장을 수여했으며 모두 275명의 독립유공자가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오늘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일본에 상당히 유화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경색된 한일 관계를 새롭게 하자는 손짓으로 해석되는데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어서 김경진 기자입니다. 올해는 기념사에 담긴 데일 메시지의 분량부터 예년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수위도 조절했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은 분명히 했지만 위안부, 강제징용 등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우 중요한 이웃, 함께 걷고 있다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역대 가장 유화적인 3.1절 메시지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한일 관계 개선이 한미일 3국 협력에 도움이 될 거란 언급에서 보이듯 바이든 정부의 한미일 공조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도쿄올림픽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 계기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담겼습니다. 올해 열리게 될 도쿄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외견상 반응은 냉담합니다. 과거사 배상 판결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日本の一貫した立場に基づき、引き続き韓国側に適切な対応を強く求めていく、この立場に変わるものはございません。 과거사와 미래에 대한 투트랙 제안을 외면해온 일본 정부는 외교장관 간 통화마저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극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데 무게가 가 있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KBS가 최초로 발굴해 취재한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1919년 들불처럼 일어난 3.1운동의 거대한 동력은 한반도를 넘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그리고 이듬해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승전으로 이어집니다. 일제는 곧바로 보복에 나섭니다. 간도 지역 항일 독립운동가와 수많은 민간인들을 무참히 학살한 사건, 바로 간도 참변입니다. KBS가 발굴한 이 문서, 오늘로부터 꼭 100년 전인 1921년 3월 1일 제간도 일본 총영사가 결재했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이 학살의 현장, 간도 참변에 동참했던 한국인 경찰관들의 공적을 적은 일본 외무성의 문서입니다. 일제에는 충실한 경찰이었지만 우리 민족에겐 동포를 붙잡고 살해하는 데 가담한 반역자들이었습니다. KBS는 이 자료를 토대로 당시의 참상을 돌아보는 한편 경찰의 친일 청산 작업은 어디까지 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홍진아 기자입니다.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패한 일제는 그 보복으로 독립군을 말살하겠다는 명목으로 간도 지역 한인마을에 불을 지르고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독립신문에 기수된 간도 참변 희생자 규모는 3,000명이 넘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를 남성은 모두가 다 한 곳에 모아서 학살하는 형태를 취했고요. 총알이 아까워서 칼이나 창으로 찔러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KBS는 간도 참변에 가담한 한국인 경찰관 48명의 공적이 적힌 일본 외무성 문서를 최초 발굴했습니다. 일제가 이들에게 상훈을 주기 위해 작성한 600쪽 분량의 문서인데 꼭 100년 전인 1921년 3월 1일 결재됐다고 나옵니다. 순사 박양훈, 무장 독립군 7명을 붙잡은 공로가 크다. 순사 허린, 어두운 밤과 혹한을 무릅쓰고 13시간에 걸쳐 소탕 작전에 동참해 다수를 체포했다. 공적이 지대하다. 이들이 체포한 한국인 가운데는 훗날 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들도 확인됩니다. 독립운동단체인 대한국민회에서 활동한 공로로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은 김강 선생. 1920년 11월 간도 참변 당시 일본 경찰에 피살됐습니다. 한국인 순사 김학원은 김강 선생 체포에 공적이 현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을에 침입해 민간인 학살에도 가담합니다. 순사 백원장, 무봉촌, 을봉촌 등 각 불악의 초토에 종사했다. 순사 박원식, 장암촌 부근에서 소탕하는 동안 한국인 조사, 가택수색에 용감히 행동한 공적이 인정된다. 독립군이 숨겨놓은 무기를 수색해 압수하는 것도 이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쌓인 눈을 치우고 지하로 60cm를 파내 마침내 보병총 35자루를 발견해 압수했다. 나정섭 순사가 열심히 찾은 결과다. 임기용, 왕복 3km를 밤낮 가리지 않고 달려 독립운동에 사용된 말 한 마리를 노획해왔다. 조선이 경찰들에 대한 업적을 현장에 있었던
부대장, 토벌대장들이 공적서를 써주고 그걸 다시 간도 총영사관에 취합을 한 다음에 그걸 외무성에 보고도 한 거예요. 공적서에는 이들이 종로서, 용산서, 동대문서, 청주서 등 전국 각지 경찰서에서 차출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간도 대학살 때 군인뿐만 아니라 조선인 경찰이 참여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했고요.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은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 인명사전 증보판 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KBS가 발굴한 이들의 이름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립운동가 체포, 탄압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도 확인이 되고요. 적지 않은 수가 친일 인명사전 개정 증보판에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간도 참변 당시 체포된 것으로 기록된 한국인도 17명이나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로 인정한 건 4명에 불과합니다. KBS는 이번에 발굴한 자료를 보훈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KBS 취재진은 이번 발굴 자료에 등장하는 경찰관들의 이후 행적도 추적해봤습니다. 간도 참변의 공적을 인정받아 일제에 상훈을 받거나 진급한 기록이 여러 건 확인됐습니다. 독립군을 잡던 경찰은 해방 이후에도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등 친일의 그늘이 짙게 그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럼 이후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경찰은 친일의 역사를 얼마나 반성하고 청산해왔는지 계속해서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KBS는 민족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간도 참변에 가담한 한국인 경찰 48명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이 가운데 조선 총독부로부터 상훈을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확인된 기록으로만 9명입니다. 순사 백창돈, 충북 청주경찰서로 돌아왔다가 1930년 제천경찰서로 옮긴 게 확인됩니다. 퇴직 뒤 연금도 수령했다고 나옵니다. 경부보 최태우, 간도 참변 당시 일제로부터 조선인 경찰관의 본보기로 공적이 가장 현저하다고 기록된 인물입니다. 1926년 경부보에서 경부로 한 계급 승급했습니다. 경부보에서 경부로 승진한 경우는 조금 특수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20년대의 조선의 경부가 조선인 경부가 도에 1명 정도거든요. KBS는 이들의 행적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경찰은 인사관리 시스템상 연관성이 있는 걸로 보이는 인물이 검색되지 않는다며 인사 기록이 소실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취재 과정에서도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기록들이 확인됩니다. 중부경찰서 소속으로 간도 참변에 가담한 순사 장국환. 취재진은 해방 후인 1952년 정부가 발간한 대한민국 직원록에서 경기도 경찰 간부로 재직한 동일한 이름을 찾았지만 정작 경찰 인사 기록엔 빠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2019년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초대 경찰청장 격인 김구 선생의 동상을 청사에 세웠습니다. 과거사 청산의 의지를 밝히는 차원이었습니다. 백범 선생님께서 남기신 애국 안민의 신경찰이 되라는 가르침을 되새기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2년이 지난 지금 친일 잔재 청산은 얼마나 이뤄졌을까? KBS가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등 274곳의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해봤습니다. 역대 청장과 서장 중 70여 명이 친일 인명사전에 실린 인물인데 별다른 언급 없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일부 경찰서 건물엔 친일 경찰의 사진이나 이름이 내걸려 있기도 합니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부터 역대 도지사 가운데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은 양력에 친일 관련 기록을 병기하고 있습니다. 초상화를 예를 들어서 뺀다거나 또는 기록하지 않고 아예 삭제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역사를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초상화를 그대로 두고요. 거기에 친일 이력들을 병기를 했습니다. 경찰은 2019년 역사기록 전담팀까지 꾸렸지만 독립운동 참가 경찰만 발굴했을 뿐 친일의 역사에 대해선 내놓은 성과가 전무합니다. 이에 앞서 2005년에도 과거 반민족 행위를 기록하는 새로운 경찰 역사서를 발간하려 했지만 지금까지도 진척이 없습니다. 자신의 성과를 내세우기에 급급하고 자신들이 저질렀던 과오, 독립에 대한 탄압, 민주에 대한 탄압,
반민특위 와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죄책에 대해서는 한 번도 철저한 반성이 없었고 해방 후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민특위를 습격한 것도 대한민국 경찰이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공식 사과는 없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접종 사흘째인 어제까지 2만 1,100여 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어제 하루 40건의 이상 반응이 추가 신고됐는데 모두 가벼운 증세였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백신 잔여량 사용과 관련해 방역 당국은 접종 인원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중앙접종센터인 국립중앙의료원. 어제까지 이곳에서 수도권 코로나19 치료병원의 의료진과 종사자 564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환자 등 각각 15,900여 명과 4,600여 명에게 접종됐습니다. 이상 반응은 40건이 추가로 신고돼 백신 2건으로 집계됐는데 모두 접종 뒤 흔히 나타나는 38도 이상의 발열과 근육통, 두통 등이었고 중증 이상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과를 관찰하고 증상에 따라서는 냉찜질이나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지거나 고열, 알레르기 반응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백신 잔여량 사용과 관련해서 방역 당국은 정해진 접종 인원을 지키는 게 원칙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 병당 10명, 화이자 백신은 6명이며 접종 현장 판단에 따라 잔여량이 생기면 활용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한 바이알당 7명분을 꼭 써야 된다. 이렇게 의무화해서 그 접종 현장에 부담감을 주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만 접종 용량을 지키지 않거나 남은 백신을 섞어 쓰는 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선 역학조사요원과 같은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14명에게 백신 잔여량으로 접종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접종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고 백신 배송 계획을 세워 이르면 오는 7일부터 접종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하루 새 355명 늘어 이틀 연속 300명대였습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이제 9만 명을 넘었습니다. 최근 한 주 동안 국내 발생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70명으로 전주보다 80명 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감염 확산 위험 요인은 여전합니다. 먼저 2주 전 거리 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일상 속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봄 나들이철을 맞아 여행과 모임 등이 늘게 되면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14명 늘어 156명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새로 확인된 14명 모두 해외 유입 사례이긴 하지만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최근 제조업 사업장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방역 당국이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이천시의 박스제조업 사업장에서 새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지금까지 22명이 감염됐습니다. 남양주시 주야간 보호센터와 포천 가구업체 관련 확진자도 39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한 주 동안 발생한 새 집단 감염 사례 18건 가운데 사업장 관련이 11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감염 확산에 취약한 산밀 환경에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는 점이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기숙사나 공동 거주로 인해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지만 의료나 방역 정보의 접근성은 제한되어 있고 또 불법 체류 등의 신분상의 불안정으로 인해 조기 발견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식당과 어린이집 등에서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는 주인이 처음 확진된 뒤 손님과 가족 등 모두 12명이 감염됐고 경기도 동두천시 어린이집에서는 원아 11명과 가족, 동료 등 모두 14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연휴 동안 주요 관광지와 대형 쇼핑몰 등에 인파가 몰렸다며 재확산 위험을 우려했습니다.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눈노득
사라진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감염병 위기 단계는 여전히 심각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오는 14일까지 2주간 연장 적용됩니다.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유지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비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선 보수 성향 단체들의 소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방역 수칙은 대체로 잘 지켜졌지만 참가자들이 몰리면서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철제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시민들의 통행은 가능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지는 못하도록 곳곳에 차단벽도 세웠습니다. 3.1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만 1,600여 건의 소규모 집회가 신고된 상황. 지난해 광복절 집회처럼 대규모 시위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경찰은 110개 중대 7천여 명을 동원했습니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법원이 허용한 20명보다 적게 모인 집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집회를 하든 안 하든 대한민국의 확진율은 1에서 1.5%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공화당도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회 금지 방침을 따라 9명이 모이는 소규모 집회를 동시다발로 열었습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진행되는 행사이니 거리두기 등 안전수칙 꼭 지켜주시고 대체로 방역 수칙이 잘 지켜졌지만 일부 집회 현장에선 참가자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경찰과 실랑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열대 미만의 차량 시위도 열리는 등 서울 도심 80여 곳에서 소규모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대부분 충돌 없이 집회가 마무리됐지만 보신각 주변에서 열린 미신고 집회에 참가한 40명에 대해선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내일 전국 초중고교의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감염 확산으로 개학이 미뤄지고 학사 일정에 차질을 빚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최대한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인데요. 그만큼 학교 방역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새학기 준비물을 고르는 사람들로 대형마트 문구 판매대가 북적입니다. 어린이 얼굴에선 설렘이 엿보이고 1.3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3으로. 하나라도 빠질세라 아빠는 목록을 연신 들여다봅니다. 저희 때보다도 좀 상황도 그렇고요.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첫 학교 가는 거니까 좀 희망 좀 갖고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학사 일정은 코로나로 개학이 한 달 이상 미뤄졌던 지난해와 달리 3월 2일에 정상적으로 시작합니다. 지난해와 또 하나의 차이는 등교 수업을 늘린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못 가서 아쉬웠어요. 올해는 맨날 갔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유아와 초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특수학급은 되도록 매일 등교시킨다는 게 교육부 방침입니다. 이들은 밀집도 계산해서 제외하는 만큼 나머지 학년도 더 많이 등교 수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3도 매일 등교가 원칙입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져 원격 수업으로 바뀌더라도 지난해보다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학교별로 쌍방향 수업을 하시겠다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서 학부모님들께서 작년에 우려하셨던 점들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방역당국은 개학으로 감염 위험이 커지는 만큼 교내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특수학교 교사나 보건교사 등 교직원 중에서 우선순위를 따져 상반기에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다음 달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 윤곽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른바 제3지대 경선에서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에 승리했는데요. 이 여권과 야권이 각각 추진하고 있는 단일화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우상호 의원을 꺾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최종 득표율 69.6%로 30.4%를 얻은 우상호 후보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나흘간 온라인과 전화 ARS를 통해 진행된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입니다. 박 전 장관은 후보 수락연설에서 장관 시절 입증된 성과와 추진력으로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바람을 변화의 에너지로 만드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경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선거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1차 후보 단일화를 시작으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과 최종 단일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국회의원 사퇴 시한인 오는 8일까지 단일화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00% 일반 여론조사로 진행된 단일화 경선에서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신속한 단일화를 강조했습니다. 야권이 전체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여당을 이기기 힘든 그런 선거입니다.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원만하고 아름다운 단일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4일 서울시장 후보를 최종 선출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매춘으로 규정한 램지어 교수 관련 속보입니다. 이 램지어 교수 임용과 관련해 하버드 대학에 기급을 댄 전범기업 미쓰비시에 대한 불매 운동이 미국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교수를 비롯해서 램지어 교수에 대한 공개 비판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여성의 권리와 국제 인권 보호를 위해 미쓰비시 제품 구매를 거부하자는 내용의 온라인 불매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미쓰비시 제품 구매가 램지어 교수의 터무니없고 모욕적인 주장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하버드대 임용은 미쓰비시 기업이 조성한 하버드대 기금 때문에 가능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 청원은 미 캘리포니아주 한인단체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한국계 미국인은 물론 진실과 정의의 가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운동에 동참해달라는 호소가 담겼습니다. 램지어 교수에 대한 학자들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밀그럼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교수와 엘빈 로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도 램지어 교수를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 부정이 연상됐고 고통스러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인 로저놀 교수도 램지어 교수의 글을 출판하기로 한 학술 잡지 국제 법경제 리뷰에 대해 논문 심사와 편집 절차를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이 이 학술 잡지에 글을 기고했던 것을 후회한다고도 했습니다. 에이미 스탠리 미 노스웨스턴대 교수 등 5명의 일본사 연구자도 잡지사 편집장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 논문 게재 철회를 촉구한 상태입니다. 현재 램지어 교수를 비판하는 연판장에 서명한 미국 안팎의 인사들은 2,700명이 넘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네, 미얀마에서는 주말 동안 경찰 총격으로 시위대가 2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국제사회가 잇따라 비난과 제재를 내놓고 있지만 유혈진압을 택한 미얀마 군부의 폭주는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방콕 김원장 특파원입니다. 남부 해안 도시 다웨이의 한 병원에 끝없이 환자들이 밀려듭니다. 전쟁터처럼 야전 병상이 차려졌습니다. 어제 이 작은 도시 다웨이에서만 경찰이 쏜 총에 맞아 3명이 숨졌습니다.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청년이 총에 머리를 맞아 숨졌습니다. 시위대는 유독 머리에 총상을 입은 시민들이 많다며 경찰이 조준 사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어제 하루 미얀마에서 최소 18명이 경찰의 폭력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아내가 임신한 23살의 청년부터 길을 가다 숨진 중학교 교사까지 숨진 시민들의 사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 현장에선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경찰의 시위 진압을 지휘하는 장면들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찰을 앞세워 군이 시위 진압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어제 하루에만 시위 현장에서 최소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ပြင်ဆင်ပြီးသားအိမ်ကလည်းဆွေမျိုးတွေကိုလည်းနှုတ်ဆက်ပြီးသားဒါပေါ့နော်ပြန်မလာခဲ့ရင်ဖမ်းခံရတယ်ဆိုလည်းဖမ်းခံရတက်ခံရလဲတက်ခံရတယ်လက်ခံဖို့ပေါ့နော်အဲ့လိုမျိုးနဲ့ကျမတို့လာခဲ့တာဖြစ်တယ် 이와는 별도로 쿠데타 이후 다우인 하원 의원 등 반군부 인사 1,100여 명이 추가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과 미국 등은 일제히 잔혹한 폭력을 멈추라는 성명을 냈고 아세아 외교장관들은 내일 미얀마 군부와 화상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시민들을 겨냥한 군부의 총구를 막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에서 KBS 뉴스 김원자입니다. 1980년대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 가족의 삶을 다룬 영화 미나리가 78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할리우드 영화계는 지난해 기생충처럼 미나리의 올해 아카데미 수상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The Golden Globe goes to Minari.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은 예상대로 미나리에 돌아갔습니다. Minari is about a family. It's a family trying to learn how to speak a language of its own. It goes deeper than any American language and any foreign language. It's a language of the heart. 미나리는 1980년대 미 남부 아칸소주 시골로 이주해 아메리칸 드림을 쫓는 한인 가정의 이야기로 정 감독의 자전적 경험이 배경입니다. 시상식을 앞두고 미국 영화계와 언론들은 영화 미나리에 대해 가장 미국적인 이야기라는 호평을 전하며 골든글로브 수상 가능성을 높게 예측했습니다. I was incredibly moved by it, and it felt so universal to me because it was dwelling on details that could never have been coming from an American. 외신들은 미나리의 수상 소식과 함께 대사의 50% 이상이 한국어라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만 올라 논란이 됐던 사실을 전하며 작품상을 놓고 경쟁했어야 할 영화라는 평가도 덧붙였습니다. 미나리의 골든글로브 수상으로 다음 달 25일 예정된 올해 아카데미상에서 주요 부문 수상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미 언론들과 영화계는 특히 미나리에서 한국에서 건너온 할머니 역할로 이미 여우조연상 26개를 수상한 윤여정 씨의 수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상 후보작은 오는 15일 발표됩니다. 미나리가 아카데미상에서도 영화 기생충의 쾌거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할리우드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3.1절이 되면 유관순 열사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우리 항일 독립운동사에는 여러 분야에서 나라 위해 헌신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많습니다. 한 80대 화가가 그 자랑스러운 얼굴들을 붓으로 되살렸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나든 독립투사 정정화. 일제의 감시를 피해 파란 중국 옷을 입고 편지를 숨긴 보자기를 꼭 쥔 손. 그 강인하고 올곧은 모습이 화폭에 담겼습니다. 사이토 총독 암살을 시도했던 남자 현지사. 조선은 독립을 원한다는 혈서를 쓰던 결연한 눈빛 그대로입니다. 일제를 쉽게 쳐부수기 위해 하늘을 나는 비행사가 된 권기옥 지사는 한국 최초 여류 비행사답게 당당하고 멋진 모습으로 부활했습니다. 한국 여성주의 미술의 데모 윤성남 화가가 잊힌 독립운동가 14명에게 새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 하면 유관순 열사만 기억하는 상황에서 80대 화가가 직접 붓을 들고 전한 외침입니다. 굉장한 여성이죠.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다른 여성은 없을까?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이들은 감옥도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각오로 독립을 위해 기꺼이 나섰고 뿌리 깊은 봉건주의와도 싸웠습니다. 여자가 어째서 남자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나라는 물음엔 세상이란 남녀가 협력해야만 성공하는 거라고 반박했고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더라도 진정한 자유평등혁명이 아니라면 한계가 있다고 내다본 선구적 여성주의자들이었습니다. 너는 왜 잊고 있냐는 메시지를 던지시려고 내러티브를 준비하신 게 아닌가. 아직 화폭에 담지 못한 이들이 많기에 80대 화가의 작업실은 오늘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자료가 있는 한 계속 이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해가지고 그리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10년 갈 수도 있는 건데 목숨이 이렇게 힘이 남아 있는 한.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네, 그럼 강원도 눈 소식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강원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히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50cm가 넘는 폭설이 예보돼 있는데요. 현장 다시 연결합니다. 정상근 기자, 눈이 계속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부터 시작됐던 눈은 지금까지도 쉴 새 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도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 할 정도로 눈이 많이 내렸는데요. 강원도 18개 시군 중 원주와 영월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까지 내린 눈은 미시령 49.1cm로 가장 많고 진부령 45.9, 고성 현내 27.7, 북강릉 24cm 등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까지 영동 지역에 10에서 40cm, 많은 곳은 50cm 이상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또 강원 영서에 5에서 15cm, 남부 내륙에도 3에서 8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한꺼번에 눈이 이렇게 쏟아지면서 도로 상황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로 곳곳에 정체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8km 정도가 12km 정도,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봉평터널에서 둔내터널까지 8km 정도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후 4시 40분부터 동해고속도로 속초, 양양, 북양양 나들목이 통제 중입니다. 또 미시령 관통도로 상행선이 통제되는 등 일부 상간도로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도로당국이 제설차를 투입했지만 월동장구를 갖추지 않은 차량들이 곳곳에 멈춰서면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고립됐던 차량들은 우회해서 속속 빠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곳곳에서 크고 작은 눈길 교통사고도 이어졌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강원도에서 모두 60건의 사고가 발생해 119가 긴급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상으로 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네, 특히 고속도로 일부 구간은 사실상 고립된 상태입니다. 다시 공해고속도로 속초 구간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명구 기자, 이 차량들 여전히 움직이기 힘든 상황입니까? 네, 저희 취재팀은 현재 동해고속도로 속초 구간에 나와 있는데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차들이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사실상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특히 지금도 계속 굵은 눈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로에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경우 오늘 오후 4시부터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양양 방향으로 약 2km 구간에서 차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이곳에 도착해 운전자 몇 분을 만나봤는데요. 벌써 4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다. 식수와 음식이 없다. 연료가 부족해서 큰일이다. 또 화장실을 가지 못해 곤혹스럽다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사실상 고립된 상태인데 차량이 방전된 경우도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정체가 심하다 보니 눈을 치워야 할 제설차들도 꼼짝없이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로공사는 이 구간 차량 통행을 통제했고 차들이 빠져나갈 수 있게 제설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차량이 눈길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 연쇄적으로 정체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미시령 관통도로도 일부 구간이 통제되는 등 상간도로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측은 제설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가급적 차량 안에 머무는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현장에서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네, 이번에는 도로공사 상황실 연결해서 자세한 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재난안전처 배병훈 실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배 실장님, 먼저 현재 도로 통제 상황 자세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동해고속도로는 속초 방향으로 121km에서 122km, 북양양에서 속초 나들목권으로 정체 1km입니다. 현재 서행으로 속동 중에 있으며 동해선 동해방향으로 118km에서 120km 구간, 북양양에서 속초 나들목 구간으로 정체 2km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선은 서울 방향으로 140에서 146km, 양양 분기점에서 서양양 나들목 구간으로 정체 6km 되어 일부 서행 속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체 구간에 대하여 속초, 북양양, 양양, 하조도 나들목에서 진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이 폭설 속에
그 도로에서 고립된 상황들이 지금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 또 차량 안에 계신 분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예, 차에서 시동을 계속 현재 유지하고 온도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 방송을 측지하면서 교통 상황에 맞게 대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차량 이탈이 필요할 시 차키를 꼭 차량에 꽂아 두시고 이탈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도 보이지만 제설 작업이 한창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예, 낮부터 초기 제설 작업을 하였으나 갑작스러운 폭설로 차량이 뒤엉켜서 제설 작업 차량과 일반 차량 사이에 제설 차량이 끼기면서 제설 작업이 불가능해져서 일부 차량이 정체가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제설기를 100일 투입하여 하였으며 국방부와 협의하여 120명을 인원을 추가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도로 상황은 언제쯤이면 정상적으로 소통이 될 걸로 보십니까? 예, 현재 역방향으로 제설 작업 촬영을 진행해서 정체된 차량의 이동성을 확보하여 한 2-3시간 이후 자정전으로 소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도로공사 배병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번 눈은 습기가 많고 무거운 습설입니다. 이 때문에 동해안 지역 시설물 등이 무너질 위험도 높다는데요. 동해안뿐 아니라 경기 북동부 지역도 비가 눈으로 바뀌어서 밤새 최고 8cm까지 쌓이겠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각 상황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다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지금 먼저 동해안 지역에 눈이 얼마나 내리고 있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동해안 지역의 현재 상황을 KBS 재난감시 CCTV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면 1교 지점인데요. 이 지역 지금 근방으로 20cm 이상 눈이 쌓였습니다.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지금 몇 시간째 차량들이 고립되어 있다가 조금 전부터 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측에 있는 졸음 쉼터 쪽에는 지친 운전자들이 나와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요. 맞은편에서도 차량들이 쌓인 눈 때문에 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에서 막히다 보니까 뒤쪽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서면 2교 지점입니다.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지금 완전히 막혀 있죠. 역시 몇 시간째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1시간에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공사 등은 속초나들목과 북양양 구간으로의 진입을 전면 통제하고 차량을 우회시키고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노악 1교도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금덕 방향, 즉 서울 방향으로 4km 구간에 차량 수백 대가 고립돼 있다가 조금씩 차량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언덕길 쪽에 차량들이 뒤엉켜서 고립돼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맨 우측 차선에는 노란색 등을 켠 제설 차량이 앞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이곳 역시 몇 시간째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내릴지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먼저 레이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달한 저기압이 충청 지방 부근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습한 공기가 북쪽에 있는 찬 공기와 부딪히면서 이맘때치고는 이례적으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찬 공기가 확장해 있는 강원 지역이라든지 경기 북동부, 서울 지역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산지에 오늘 내린 눈을 보면 50cm 안팎이고요. 연천과 파주, 등지에서는 10cm에 가까운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은 0.5cm의 적설량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눈비구름을 보면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경기 북동부와 경북 북부에는 최고 8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서울에도 최고 5cm의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기온도 영하로 떨어져서 빙판길을 이룰 것으로 예상돼 내일 출근길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시시각각 도로 상황 짚어보고 있는데 이 비닐하우스, 축사 같은 시설물들도 무너지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해안에 내리고 있는 눈은 물기를 가득 머금고 있는 무거운 습설입니다. 보통 눈보다 2-3배는 더 무겁습니다. 지난 14년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나 대규모 비닐하우스 붕괴 사고도 이런 습설이 원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눈의 무게를 살펴보면 폭이 5m고 길이가 20m인 비닐하우스의 경우 습설이 10cm만 쌓여도 무게가 3톤이고요. 50cm 이상 쌓이면 약
15톤에 이릅니다. 15톤 트럭이 지붕에 주차한 무게인데요. 지붕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눈 무게도 급격히 늘기 때문에 축사나 비닐하우스처럼 무게에 취약한 시설물에서는 쌓인 즉시 쓸어내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지금 폭설 상황에서 KBS에 계속 그 제보 영상과 연락이 오고 있는데요. 지금 고립된 운전자분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승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계신 곳이 어디죠? 제가 안녕하십니까라고 묻기가 좀 속물스러운데, 네. 지금 속초 IC에서 북양양 방향 한 6km 전입니다. 북양양 IC 방향. 어디서 출발하신 거죠? 속초에서 출발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 방향 쪽으로 가고 계신 것이고, 예. 지금 몇 시에 출발하셨습니까? 처음에는 12시 반쯤 출발해서 이시령 관통도로에서 2시간 고립돼 있다 다시 우회해서 여기에선 지금 6시간째 고립돼 있어요. 6시간 반. 지금 6시간 반째 차량 안에 계신 건가요? 지금 그 자리에서? 예. 그럼 뭐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입니까? 예, 전혀 그냥 꿈쩍도 않고 서 있어요. 그럼 원래 집이 서울이신데 지금 뭐 일이 있어서 속초에 가셨던 모양이죠? 서울은 아니고요. 강원도인데 아들이 주로 갔다가 넘어오다 이렇게 고립이 됐어요. 그럼 언제부터 눈이 이렇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까? 눈은 여기 한 12시 그때쯤 쏟아지기 시작해가지고요. 네. 아주 많이 온 건 한 2시 정도부터 눈이 많이 쏟아졌어요. 네. 2시 정도부터 차량들이 꼼짝을 못했어요. 네. 그럼 뒤엉 혹시 키고 이래서. 예. 네. 그럼 제설 차량들이나 제설 작업하시는 분들을 보셨습니까? 제설 차량은 많이 봤는데요. 네. 차가 워낙 주차장처럼 서 있으니까 갓길에도 막 차량들이 뒤엉켜 있으니까 제설 차량 진입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이 차량 통제를 하고 한 4-5대 정도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주변에는 지금 아직 보이질 않고 있어요. 네. 앞으로 진입은 한 것 같은데. 네, 출발하신 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가장 힘든 점이 어떤 점일까요? 가장 힘든 거는 뭐 화장실 이용 못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좀 배가 고프 허기가 지려고 그러고 이제 목마르고 이런 거죠. 다른 건 뭐. 네. 혹시 연료는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일까요? 연료는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 때 가득 채워서 연료는 충분한데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다 엉켜 있어서. 그럼 시간이 지금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 조금 차량의 속도가 나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멈춰서 있습니까? 속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멈춰 있는 상태. 6시간째 그냥 그대로 멈춰 있는 상태예요. 전혀 움직이질 않고. 네. 그럼 혹시 지자체나 뭐 어떤 연락을 도움을 청하신 게 있을까요? 글쎄요, 여기는 도움을 청해도 차량이 아예 움직이질 않고 틈이 없으니까 청해도 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응급 상황이 생겨도 뭐 야간이라서 뭐 다른 교통수단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경찰이나 이런 관공서 쪽에 연락을 해보신 적은? 글쎄 지금 저쪽 입구에서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미시령 관통도로 입구에서 통제를 해서 저희가 이쪽으로 제가 우회를 했는데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밖에 상황을 전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정승환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강원도 지금 곳곳에서 보신 것처럼 극심한 도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휴 막바지 귀경 차량까지 늘어나서 이 상황이 빠른 속도로 악화됐는데요. 이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두터운 눈이 쌓인 차량들로 도로 전체가 거대한 주차장이 됐습니다. 엑셀을 힘껏 밟아보지만 바퀴는 힘없이 눈 위를 헛돕니다. 쉴 새 없이 내리는 눈발 탓에 운전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여기 맨 앞차들이 다 체인을 달고 가야지만 출발할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한 7시간 동안 계속 이 앞차들 체인 달고 하는데 기사님도 많이 없어가지고 뒷차들은 아예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꼼짝없이 도로에 갇힌 운전자들은 하나둘 나와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움직이지 않는 차량은 경찰이 직접 밀어보기도 합니다. 저 시장에서 출발한 지 6시간 넘었는데 네. 아직도 지금 40km도 못 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첫 휴게소도 안 나왔거든요. 막 애들도 그렇고 터널을 막 걸어 다니고 있고요.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차량들의 행렬에 서울로 향하는 운전자들은 나들목에 진입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3월의) 첫날 전국적으로 매우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도와 경북 북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영동 지역에서는 많게는 50cm 이상, 강원 영서와 경북 북동산 간에도 최고 15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밖에 수도권과 충청, 경북 내륙에도 1에서 8cm가량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 산간과 울산 등지로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부산과 울산 등지를 지나면서 시간당 15mm 안팎의 세찬 비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강원도와 충북 북부, 영남 동해안 지역에서는 최고 80mm 등 전국적으로 봄비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와 눈은 새벽에 중부와 호남 지역을 시작으로 오전 중에 그치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까지 강수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 내일 아침 기온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남해안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지금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10도, 대구 8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4m에서 6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또다시 남부와 제주도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강원 폭설 관련 새로운 소식은 이어지는 특보와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9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